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자리가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는데 김유정 의원이 알아서 옮겨주셨네요. 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으라고. 어제 취임식 끝나고 여야가 바뀌었으니 이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아직 생소합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예, 어제 취임사 생각부터 한번 해보죠. 어제 유독 아주 자유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김유정 의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 한 16분 정도 여기 페이퍼 한 장에 열심히 이렇게 기자들 받아치기 하듯이 예.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었는데요. 자유라는 말이 35번 나왔다는 것에 대부분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통령의 자유죠. 예. 그 자유를 35번 쓰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취임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요. 또 통상 한 30분 정도는 했었는데 16분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자유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반지성주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반지성주의는 집단 갈등과 진실 왜곡,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또 획득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빠른 어떤 성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뭐 자유, 성장, 인권, 공정, 연대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의 나라를 만들겠다. 저는 예.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우가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가 빠졌어요. 통상의 취임사에는 어떤 이제 국정의 철학, 5년간 국정 운영의 목표 이런 것들이 보통 담기는데 또 역으로 뒤집으면 5년 뒤에 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 대통령이 이걸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취임사가. 그런데 그런 구체성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나 화합 이런 부분이 왜 빠졌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 당연해서라고 대통령이 답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빠진 것들이 그거를 제대로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5년 뒤에 평가에 빈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이나 협치나 화합이나 이런 거 민주당의 어떤 입법권이나 또 그 정책적인 협조 이런 거 없이는 취임사 16분 동안 담긴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적어도 2년간은 2년 후에 총선 결과는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민족, 통일, 화합, 뭐 복지, 분배, 그다음에 뭐 노동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녹여져 있어야 그래도 국민들 들으시기에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구체성 결여와 함께. 마지막으로 저는 언론에서 짚지 않은 그 부분이 하나가 저는 제 눈에는 띄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위기 극복의 책임을 부여받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은 그 오랫동안 준비된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그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그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 초보로 출발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극복 책임을 부여받게 돼서 감사하다고 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뭐 열심히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제 이런 정도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마냥 감사하실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취임사보다는 짧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정도 해야겠죠. 네. 초고는 아마 25분 정도 분량으로 예, 대통령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제 그 스태프들이 준비하면 본인이 일일이 그것을 다 수정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거기에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유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 또 시장의 자유 그동안 우리가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상 잊고 살았는지 또 억압받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 상당 분량 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 공정, 연대, 지금 말씀하신 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그 어린이를 늘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어린이가 꿈꾸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또 담아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그 앞으로의 철학들이 거기에 좀 많이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도 물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지만 그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 우렁차고 연설하는 그 대통령의 취임사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사실 준비된 프롬프터를 보면서 차분하게 좀 읽어 나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꼭 선거 유세 현장에서 예, 그 연설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말 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시면서도 그 비서들을 모아놓고 우리 정말 신바람 나게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제 출발하는 첫날이었는데요. 그것이 5년 내내 정말 그런 초심 잃지 않고 또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해서 꼭 마지막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혹시 천하람 위원장 어제 취임식에 참석하셨나요? 네, 당연히 갔었습니다. 예. 어제 새벽 3시에 이제 순천에서 저희 당원들이랑 같이 전세버스 타고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제 날씨가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조금 덥기는 더울 했는데 정도로 햇살이. 예. 그래서 그 좀 짧아서 사실 그 당시 현장에서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아마 같아요. 그 내빈 그 단상 위에 있는 내빈들은 또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더 오래 했다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박근혜 생각이. 전 대통령 선글라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야 될 정도로 사실 햇빛이 되게 강했죠. 저는 자유라는 것이 이제는 저는 뭐 진보 보수가 대립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참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은 어떤 반공 보수의 상징 비슷하게 해서 어떤 이념의 대립처럼 됐고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는 뭔가 어떤 무한 경쟁,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만을 극도로 강조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자유는 제대로 부여를 안 하고 승자 독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미지를 갖고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시죠.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 자유의 성취다. 그러니까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네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과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반이 조성된 상황에서 실질적 자유를 더 증진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 자유시민들의 연대해야 될 목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니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쓰는 자유라는 단어가 과거의 보수 진영이 말했던 것처럼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어제도 연대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그 연대라는 단어 안에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라든지 뭐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자유를 강조하고 통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자유를 강조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송금주 의원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약간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회가 90년대 이후에 근 20, 30년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해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시선이 아직은 과거에 고정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대통령께서 아마 취임사 초고를 받으시고 한 2주 정도 거의 뜯어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
본인의 메시지를 담고 싶은 열망이 강하셨을 거고 그 메시지의 주요한 부분은 결국은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연대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대인지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서 또 통합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취임사에 반영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갑자기 1919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세계 시민이 등장하고 자유를 외치는 그 얘기가 그래서 좀 더 이 정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대한민국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어제 취임사 하여튼 좀 색달랐습니다. 기존의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취임사하고 달랐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꼭 청와대에서 근무해야 되냐? 아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자고 출퇴근할 수도 있고 취임사 꼭 길어야 되고 비전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김유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자유니까 그것도. 네. 다만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달라지는 것에 맞춰야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민심이라는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배도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라는 바다에서 큰 흐름은 거스를 수는 없지만 또 정치인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또 엔진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또 그 엔진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초반 행보가 특히 그 용산 집무실 이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속도감이 과했다라는 평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어제 또 청와대를 공개를 하고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그래도 또 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참 결과론적인 분석입니다만 좋게 보면 추진력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독선적인 거니까 결국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고 어제 양산 가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내내 나라다운 나라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제 이거를 비꼬아서 비틀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을 했죠. 그럼 이건 나라냐, 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았었는데 아마 5년 동안 평가하는 내내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정 상식은 이제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어제 취임사를 통해서 반지성주의, 예. 그건 확실히 얘기할 것 같고요. 자유, 아마 이게 그 아까 뭐 인권 공정 연대 성장 이거보다 반지성주의나 자유 이 부분을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반지성 아니냐 뭐 이런 공격. 그렇죠. 이미 반지성주의적인 행태를 이미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빌미를 주게 됐다. 구체성을 띠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것 이건 지성주의인가요? 이를테면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는 그런 모습 그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은 지성주의냐.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아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껴가려 해도 비껴갈 수 없는 어떤 숙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그 취임사를 들어보면서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운 가치, 그 사실 브랜드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취임사에서 상식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갔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제별로 센텐스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가장 방점을 두고 싶었던 것에 조금 중심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8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지 27년간 검찰에 있다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국회의원 경험도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치 문법과 굉장히 많은 다른 언어와 뭐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꼭 내가 과거와 달라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거나 아니면 다르기 위한 당위성으로 꼭 달라져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을 필요는 없다. 예. 만약에 그것이 먼저 우선된다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동떨어져서 나는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밀어붙이기식의 불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본인이 제가 옆에서 보면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거에 검찰 때 그 많은 정권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정치가 왜 저래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그것들에 방점을 맞춰서 국정 운영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청와대 이전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을 축소해서 정말 이 장관 내각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본인이 갖고 가셨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꼭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야당과 함께 협치하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취임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취임사가 좀 색달라서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는 건데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 발표하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달랐죠. 그런데 이제 이재호 고문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물리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자꾸 올드한 시각으로 본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짧아서 좋았다는 반응도 있고 색달랐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뭐가 빠졌냐 비전도 없고 뭐 통합도 없고 협치도 안 들어갔더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천하람 위원장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자유를 역설하는 그만큼 나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거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상식적인 예상되는 것이었을 텐데 공정 상식보다는 이제 자유가 주제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취임사를 통해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갈 방향을 공정과 상식에서 자유로 옮긴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아까 하우가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해서도 뺐지만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고 그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축으로 자유를 얘기한 거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좋을까요? 저는 그 공정과 상식, 자유 이거 뭐 다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국정 과제 내지는 국정의 목표에 포함되겠죠. 근데 이제 아마 윤석열 당선인 생각에는 대통령 생각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 자유의 증진이라는 걸로 삼았다라는 그걸 명확하게 천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짧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정과 상식도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라면 추상적이거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사실.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뭐 통합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메시지가 빠졌다, 통합이란 단어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그 윤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합리와 지성을 가지고
서로 사실부터 온전하게 제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이게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진영 논리 때문에 우리가 사실조차 각자 너무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어제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과 협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야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대충 적당히 중간에서 만나서 그냥 합의하고 하는 뭐 나쁘게 보면 야합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이 있는 정치를 하면서 그게 국민들로 인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합리적이고 지성이 있는 정치를 하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합의 하나의 원동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아주 짧게 줄이자면 원칙이나 철학 없는 통합을 위한 통합, 협치를 위한 협치, 나눠먹기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의 해석이 정말 뛰어납니다. 문헌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계신데. 아니요, 그럼 다 내용 네, 들어가 저는 있어요. 뭐 대통령이 뭐 자유를 더 강조하건 이런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실제 취임사를 작성한 분들은 종합적으로 담겨 있었을 겁니다. 공정한 상식 이런 것도 담겨 있었을 텐데 대통령께서 2주간 본인 뜻대로 고치고 나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없지 않았을까. 보통은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나 통합이라는 것들은 없고 자유만이 있고 민간의 자유를 통한 성장만이 중요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5년을 갈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대통령 취임사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습니까? 뭐 초안을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아니 알고 제가 이제 있습니다. 궁금한 예. 게 지금 만약에 송금주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이렇게 취임사를 준비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안을 드리면 대통령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독해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이고 대통령이 손을 댔는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냥 갔다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랬을 제가 리가 없죠. 지켜보기로는 뭐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굉장히 보스다운 기질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통할 것이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걸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비서들과 스태프들과 특히 청년 보좌역들과 자유롭게 서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는 모습 그런 것들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예. 전혀 저는 그럴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변의 스태프들한테 이게 많이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히려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정제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본인의 의지와 의사들을 많이 이렇게 좀 담으려고 했던 그런 것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기는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서 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완전히 직진인 줄만 알았는데 또 저렇게 소통하는 대통령이네 하는 것을 좀 그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여줬으면 네. 한 가지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2부에서 그러면 2부에서요? 1부가 끝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